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깊고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이해하는 것은 도박을 끊어가는 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슬기로운 단도박생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이 지금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고 있는 시간대인데요. 좀 전에 자려고 누웠었는데 잠이 안 와서 뒤척이 다 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까 좀 고민하다가 다음 주가 좀 바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에 좀 올리려고 했던 이 내용을 좀 올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급하게 자료도 좀 만들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정도 됐거든요. 아마 이 시간대가 촬영을 하기 좋은 시간대는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 상태나 이런 거가 좀 좋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도박을 끊기로 결심하실 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제 오늘의 주제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자신이 도박 문제를 인정을 하고 도박을 끊어가기 시작할 때부터는 왜 내가 도박에 빠졌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앞으로 내가 도박을 끊기 위해 무엇을 해야겠구나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도박 중독의 원인을 이해해 보는 것이 도박을 끊어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문헌이나 제가 만난 분들의 도박에 빠졌던 이유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박을 끊어가시는 과정에서 자기가 도박에 빠졌던 원인들은 좀 어떤 것인지 진짜 자기만의 이유들을 찾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께서는 제 블로그에 항상 영상과 함께 이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이제 거기에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도박 중독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을 잃었기 때문에 도박에 빠졌다, 이것도 도박 중독의 원인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렇게 도박 문제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이 돈을 따고 똑같이 돈을 잃었는데도 도박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도박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도박과 도박 외의 것을 구별해 보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도박 중독 이유를 찾을 때 대부분 도박 때문에 도박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박으로 많이 빚이 생겼고 그래서 그것을 복구하려고 했고 빚을 갚으려고 했고 이런 식으로 도박에서 이 원인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박 외의 것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도박 외의 것들도 좀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구별을 해봤습니다. 일단 도박 때문에 도박에 빠지는 원인, 첫 번째 이제 뇌변화라고 썼는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신경생물학적인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도박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됐던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찾아보면 도파민 얘기 나옵니다. 세로토닌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또 호르몬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뇌의 변화가 바로 그런 변화입니다. 뇌의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설명을 드리면 도파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도파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도파민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뇌는 시스템화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생존에 이로운 일들을 하면 우리는 앞으로 그것도 계속해서 더 하라고 뇌에서 시스템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 방식이 내가 나한테 이로운 행동, 살아가는데 좋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할 때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배고픈데 밥을 먹는다거나 중요한 시험에 합격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나한테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때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도파민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뇌는요, 이 도파민을요, 일정 수준을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도파민이 너무 떨어지면 일정 수준까지 올리라고 하고, 또 도파민이 너무 올라가면 또 이렇게 내리고, 그래서 일정 정상 범위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제 도박 같은 것이 이 정상 범위를 뛰어넘는 도파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파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회로가 있어요. 보상회로라고. 거기가 너무 많은 도파민의 양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 망가진 것 때문에 같은 양의 도박을 해도
그걸 못 느껴요. 그래서 도박 문제가 커지죠. 뭐 이런 걸 내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보상회로가 이제 망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도박으로 인해서 큰 돈을 땄을 때 그때 과도한 도파민이 나와서 뇌에 변화가 생긴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곡된 인지라고 하는데요. 이 왜곡된 인지도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좀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도박으로 돈을 땄을 때 우리는 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생기는데, 그 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무조건 딴다, 딸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잃는다는 가정을 안 하고 무조건 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주 강합니다. 그런 생각을 왜곡된 인지, 인지 오류, 생각의 오류, 사고의 오류, 인지의 오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또 비합리적 신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도박 빚 때문에 또 다시 또 문제가 발생을 하죠. 예를 들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빚 때문에 굉장히 빚을 갚아야 되는 압박감도 크게 느끼고, 그래서 다시 그 도박을 하고, 또 독촉이 오니까 견디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또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박 빚 때문에 다시 도박을 하고, 이렇게 도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박 문제로 가는 이유도 있고, 또 도박 외의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질, 저희 자국추구 성향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도박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호기심도 높고 탐구심도 강하고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거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이제 자국추구 성향이라고 합니다. 기질은 이제 타고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이제 그런 자국추구 성향이 높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성격인데, 성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낮은 자율성이라고 했습니다. 자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삶을 조절하는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낮고,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의존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책임감이 약하다,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 정서적인 문제,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도박 때문에 도박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도박이 아닌 도박 외의 것 때문에 도박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오늘 이 얘기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목은 도박 중독 원인 분류법, 이렇게 제가 적어봤는데요. 선행 요인, 촉발 요인, 유지 요인,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요. 이 분류법이라는 말은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붙인 겁니다. 그래서 선행 요인, 촉발 요인, 유지 요인, 이제 이렇게 요인들이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 요인은요, 제가 일단 이제 조그맣게 설명을 썼는데요. 도박 중독으로 발전되기 쉬운 개인의 취약성 요인,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면요, 도박 문제 있기 이전에 도박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은 취약한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을 하면요, 이런 취약한 요인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도박 문제가 아니어도 다른 쪽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취약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선행 요인. 그리고 이제 촉발 요인은 도박을 시작하게 하고 문제로 발전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도박을 하게끔 만드는 요인이에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 요인은 도박을 못 끊게 유지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현재의 도박 문제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선행 요인은 도박 문제 이전의 요인들, 촉발 요인은 도박을 하게끔 하는 요인들, 유지 요인은 도박 중독을 유지시키는 요인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행 요인을 보면 일단 앞에서 봤죠? 자극추구 기질. 이 자극추구 기질이 높으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충동성이 높고 인내력이 낮다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도박 같은 어떤 되게 자극적인 것에 빠지기 쉽겠죠. 그래서 이 자극추구 기질, 그 다음에 대박 경험, 딴 경험입니다. 도박으로 돈을 땄을 때 뇌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 뇌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도박이 줬던 어떤 특별했던 경험, 그리고 부모의 중독 문제, 이거는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유전적인 요인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중독과 관련된 어떤 유전적인 요인들이 내려온다고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실제로는 유전적인 요인보다 환경적인 요인을 되게 더 중요시하는 사람인데요. 과거에 어떤 암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암이 걸리는 어떤 가족들의 가족력을 조사했더니 대대로 그 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유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한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그 밑에 세대에서 암에 걸렸던 분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던 입양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또 다시 하게 됐죠.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 이 암과 관련된 특정한 삶의 방식,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연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중독 문제가 있다고 하면 꼭 어떤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중독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적인 요인도 잘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만난 이 도박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에 도박 문제나 알코올 문제나 이런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독 문제 있는 가정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겠죠. 그 중독 문제 생겼던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가정의 어떤 물려 내려오는 환경적인 요인들, 문화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이 성형 요인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 정서적인 문제라고 제가 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모의 중독 문제가 있는 자녀 밑에서 자란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자랐겠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학대나 폭력이나 방임이나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살아가면서 어떤 큰 트라우마 같은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죠. 뭐 왕따를 경험한다거나 어떤 또 사고가 되게 크게 난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도박 문제로 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어떤 겪었던 사건들 때문에 뭐 공황장애나 조울증이나 트라우마나 또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사이코패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이코패스가 반사회성 성격장애거든요. 또 경계선적 성격장애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성격장애가 있어요. 이런 성격장애들도 중독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이미 도박 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선행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도박을 만났을 때 실제로 잘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촉발요인입니다. 자, 촉발요인은 도박에 불씨를 딱 붙이는 부싯돌 같은 역할을 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사건, 생활 불만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박을 했던 분들은 자기의 부정적인 정서를 대처하는 방식들이 좀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생활적인 불만족이나 스트레스나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떤 힘듦이나 이런 것들을 딱 겪었을 때 그거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 부정적인 감정 해소하려고 도박 같은 걸로 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추심도 마찬가지죠. 추심을 어느 정도 견뎌야 되는데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그 한계치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해도 되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서 다시 도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물질 사용 남용 이렇게 썼는데, 이 물질 사용 남용은 도박을 잘 참다가 술을 먹으면 도박을 하러 가신 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이 생긴다. 예를 들면 도박을 잘 끊어가다가도 부모님들이 야 빚을 갚아라 해가지고 돈을 막 몇백 줘요. 그러면 정말 갑자기 그 돈 받고 도박을 해버거든요. 돈 받기 1초 전까지도 도박할 생각이 없거든요. 돈 딱 받으면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돈이 생기면 하고요. 또 뭐 상여금을 받는다거나 예기치 못하게 어떤 돈이 생겼을 때 도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요인은 왜곡된 인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안 바뀐다고.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 정서적인 문제,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앞에서 말했던 이런 문제가 같은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박빚. 도박빚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랫동안 꾸준히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빚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도박 행동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유지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이제 가족관계도 이쪽에서 말하는 어떤 부모의 중독 문제 등등등의 가족관계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제가 가족관계 옆에 재발이라고 썼는데요. 우리가 재발하면 도박 문제가 재발됐다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도박 문제가 재발되는 과정을 보면 가족들이 먼저 재발되거나 함께 재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박을 잘 끊어가다가 한 2, 3년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야 이제는 통장 관리 네가 해라 해서 통장을 줘버리죠.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됐다. 이제 도박을 안 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박 문제가 있었던 그때 전으로 가족들의 생각과 행동이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거를 이제 가족의 재발이라고. 이 가족의 재발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 영상을 가족들이 보신다면 가족들의 재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가족들이 재발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박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것들이 계속 도박하게끔 만드는 유지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도박을 끊어갈 때
도박을 끊어가는 결심을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도박의 원인을 찾아갈 때 최소한 3개의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도박에 빠지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거를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 도박을 시작하게 만들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 내 도박 문제를 계속해서 지속시킬까? 이렇게 3개의 질문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도박을 끌어가는 초기에는 이쪽 대응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눈에 제일 잘 띄는 거고 피부로 제일 많이 느껴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도박을 장기적으로 끊어가려면 이제 여기와 여기를 또 봐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한 요인이 여러 요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심리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 이렇게 양쪽에 써놨는데 어느 하나의 요인이 여러 군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여러 군데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다른 원인에 비해서 나를 도박에 빠지게 만들었던 되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박을 끌어갈 때 당연히 그거를 또 중점적으로 다뤄야겠죠. 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좀 일반적인 것만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고, 그래서 이 도박 중독 원인에 대해서 찾아갈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보시고 앞에서 말한 3가지 질문을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도박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깊고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이해하는 것은 도박을 끊어가는 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박을 끊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 내용을 잊지 마시고 항상 되뇌이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